나 오늘은 지쳤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기차에서 하품나 지금 크게 하품했어. 나 지금 새벽까지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 지난달까지 나는 식품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제조회사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나는 베테랑이었다. 고객층도 좋고 영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시호상도 받고 승진도 해마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렇지 않으면 순조로운 항해 경력은 올 봄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 회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코너킥을 하여 큰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폴아웃 사이트 재정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고임금 관리자들이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고 결국 우회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미터였고 실업수당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양육비 걱정은 없었는데 양육비를 안 내고 있었어요. 집과 자동차 대출뿐 아니라 아프신 아버지를 위한 간병비도 있었고 시설에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면 어떤 직업이든 괜찮을 것입니다. 정리해고 오랜 직원이 늘 다니던 술집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 후 바로 일자리를 구했다. 야간 근무로 월급도 꽤 올랐고 퇴근 후 바로 술집에서 일을 시작해서 야근도 꽤 힘들지만 일하느라 피곤해졌어. 집 초인종을 눌렀어. 평소에는 아내 린더가 바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어. 무슨 일인지 열쇠로 문을 열었어. 집에 있어. 린다는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카트는 그려져 있고 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내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렀던 기괴한 상황에 야 뭔가 이상해졌더니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혼하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해서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했기 때문에 이혼을 고집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린다와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였습니다. 원래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고등학교 동창이 동창회에서 재회했습니다. 근처에 일한다는 걸 알고 퇴근하고 밥 먹으러 나가기 시작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빨리 발전했고 결혼 후 결혼도 얼마 안 걸려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한 이후로 직업을 갖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습니다. 린더는 한계까지 일했고 자녀를 키울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녀가 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추측은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친했는지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혼자 조용히 해주세요. 아내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할 정도로 나쁜 남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술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한 전력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아내에게 친절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한 이후로 항상 일이 바빠서 매일 늦게 집에 오고 돈을 쓰고 지쳐서 잠만 자고 이야기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 해고되고 밤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나와 같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으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불행하게 하는 뭔가가 부족했던 건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결과였다. 나는 그녀에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짐을 싸서 바로 떠나갔고 나는 하루 더 혼자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매일 웃으며 말하던 내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던 하루가 꿈만 같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를 잊기 위해 매일 일에 투신했다. 술집 일은 생각보다 저녁부터 5시까지 영업시간이 힘들었다. 오전 365일 연중무휴 정규영업 외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영업보고서 작성 교육, 요리보고서 제출회의 참석 오전 5시에 퇴근하고 오전 9시부터 교육을 받은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잠잘 시간은 있었지만 아내 없는 집의 고요함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일상이 딱 나에게 필요했다. 나는 일에 열중했다. 이번 달 맥스는 우리 매장 매출이 전국 5위 안에 든다고 내 동료가 말했다.
매출이 고객 만족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옷에 묻은 소스 SP를 닦기 위해 고객에게 탄산수를 조금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고 너무 기뻐서 우리 매장에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트릭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공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성과를 인정받아 매니저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서 있을 수가 없어 실이 끊긴 꼭두각시 인형처럼 잠시 후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몇 달 쉬다가 극도로 지친 상태 집에 누워서 아내의 환상을 보곤 했어요. 괜찮습니까? 아내가 말할 수프를 만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밤이고 이제 이혼하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뿐이야. 여기서 잠시 쉬어야지. 그녀가 말했지. 응, 그럴 거야. 집에서 엄마가 키운 싱싱한 채소를 먹고 잠도 청명하게 맑은 공기 속에 살아 시골에서 만난 야채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넘쳤어요. 동네 슈퍼에 갔어요. 오랫동안 엄마에게 의지하던 엄마를 위해 요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쇼핑을 했어요. 물건들로 가득 찬 장바구니, 병아리 아웃에 줄을 섰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린던의 전 부인이 금전 등록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린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녀의 머리는 더 길고 더 가늘어 보였지만 내가 옷을 갈아입은 것은 틀림없이 린더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줄을 서서 빨리 돈을 지불한 다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기 위해 내 차에 앉았습니다. 린더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왜 여기에 있었습니까? 그녀가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슈퍼마켓 직원 입구 옆에 차를 주차하고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전화해도 그녀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집에 나타나세요. 이 가게는 2시간 후에 문을 닫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그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린던은 자전거를 당기며 지나갔습니다. 린던하는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린던은 그녀의 눈을 크게 뜨고 맥스 무엇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뭐하니? 그녀는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녀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때? 그녀는 말하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시간 있니? 이메일로 보낼게. 메시지를 기다렸다가 내일 보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남긴 그 말 내일 정오에 기차역 근처 카페 무어에서 만나자고 그녀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안개 카페 문을 열자 린다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눈꺼풀이 부어 피곤해 보였다. 어쩌면 잠 못 이루던 밤인지 그녀 앞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얼른 물을 마셨다. 오랫동안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린다가 내내 내려다보고 있었다. 긴 침묵이 있었다. 그녀가 먼저 그것을 깨뜨렸다. 미안하다, 찾지 못했다, 잘 지냈냐고 대답하는 말 그것밖에 할 수 없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같이 있고 싶었던 너를 떠나야 했어. 무슨 소리야. 넘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혼하고 싶다고 당황해서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전 결혼해서 3살 난 딸이 있는데 전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 사람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싸움만 더 심해졌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에 동의했어요. 당연히 볼 수 없었죠. 나중에 내 딸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 딸을 돌보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더 이상 딸을 돌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 집에도 데려갈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고향에 돌아가 그 사람을 보살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 은혜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단 하루도 당신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녀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목소리. 이혼한 건 알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몰랐다. 비밀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혼자 고생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안하다. 린더, 나는 내 문제에 너무 빠져서 아이가 있든 없든 당신의 문제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손수건을 꼭 잡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야채를 가져오셨어요. 이 피클도 식당에서 내세요. 할머니는 오, 감사합니다. 이 오이 정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답했습니다. 일하던 술집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린다와 그 아이가 어쩌다 보니 그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이 묘하다.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작은 바를 열었다. 그 식당은 엄마가 기른 야채로 만든 건강식 메뉴로 유명하고 매일 손님들로 북적북적해요. 여보, 맥스 이 양파도 드릴까 했더니 내 비료로 만들어서 맛있네요. 린다가 식당 일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입원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퇴원하셨어요. 몇 년 전 재활을 위해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에서 활력이 넘쳤어. 알았어. 오늘은 힘내자.